라고 했어요. 그러면 IRB에다가 이제 내가 뭘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까랑 똑같이 답이 나오거든. 시약청만 받아라. 아니야, 병원만 받아라. 둘 다 받을 필요 없다. 둘 다 받아라. 했을 때 답이 4번일 것 같지만 4번이 아니었어요. 똑같은 거면 제가 또 문제를 안 내겠죠. 시약청에서 재발성, 치료 불응성 항암 치료에 대한 임상시험은 시약청 허가 안 받고 IRB 승인 받아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왜냐면 항암내과에서 혈압종내과에서 하는 행위들이 다 그거거든요. 약을 이렇게 섞어보고 저렇게 섞고 별걸 다 해봅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생존율 높을 수 있는 걸 해보는데 그걸 갖다가 다 시약청 허가를 다 받아야 된다고 하는 순간 시약청도 마비될 때가 힘드니까 전제 조건이 있죠.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는 항암 환자는 IRB 승인만 받아도 임상시험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이런 경우는 답은 IRB 승인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과에 해당하신 분 있으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문제인데요. 약물 A는 아직 시판이 허가되지 않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입니다. 근데 그 약물로 이제 해당 임상시험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근데 응급실에 이제 심인성 쇼크로 의식불명 환자가 발생했는데 주치의가 보고서 현재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고 그 임상시험 약을 혹시라도 마지막으로 한번 써보면 어떨까? 라고 해서 응급 상황의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사용이라고 해서 이걸 해보겠다고 그 제약회사 문의했더니 뭐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임상은 뭘 해야 될까? 아까랑 비슷하겠죠. 뭐 시약청, IRB 둘 다 받아라, IRB 받아라, 시약청 받아라 이렇게 다 비슷할 텐데 이 경우에는 답은 시약청만 받아라입니다. 왜냐? 지금 이 내용의 조건은 연구가 아니고요. 임상시험용 의약품이지만 연구가 아니고 치료입니다. 아까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사양에서 임상시험 의약품 사용하는 치료행위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법규에 의하면 시각청에서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간혹 시각청에서 비겁하게 이거는 치료행위에도 불구하고 IRB 승인서를 내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가끔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IRB에서 심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 대부분 답은 시각청의 허가를 받아서 이제 하시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 이제 시각청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IRB에다가는 그렇게 시행했다고 보고까지는 합니다. 혹시나 또 모르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절차를 하시는데 아마 이 1, 2, 3, 4가 실제로 의약품 가지고 하시는 임상 행위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구분해서 이해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인데 이제 약사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연구 선생님들 아주 무시무시한 법이 돼버렸습니다. 뒤에 이어 나올 생명일법만큼이 아주 무시무시했는데 예전에는 KGCP,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 기준만 가지고 규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침이거든요. 지침은 어겨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닥 없어요. 근데 이게 법으로 올려버렸어요. 법으로 올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법을 안 지키면 처벌이 됩니다. 처벌이 되는데 뭐 내가 뭐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나 그냥 환자를 위해서 했을 뿐인데 근데 아까 그랬죠. 환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임상시험은 본인이 테스트이기 때문에 환자를 위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서로 환자한테 좋은 결과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문제는 이전에 이제 KGCP가 개발 중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시판 중인 의약품, 그러니까 학술용 사상 같은 경우도 그 KGCP에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또한 처벌도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 이제 임상시험 안 할래. 지금 뭐 진료보기도 바빠 죽겠고 아까 보니까 뭐 교육 법적도 내야 되고 SCI 논문도 내야 되고 할 거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가장 이 벌칙정에서 가장 크게 되는 거는 동의입니다. 사실 피험자 동의가 굉장히 임상시험에 중요합니다. 피험자 보호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신다면 크게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예전과 달라진 거는 지금은 개인 PI가 잘못하면 개인 PI가 혼자 제재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모아져가지고 해당 임상시험에 실시간 지정이 취소가 됩니다. 누적되면. 그러면 열심히 다른 과에서 열심히 임상시험 하시다가 어느 날 정말 재수 없으면은
상태에서 그 병원에 있는 모든 임상이 다 올 스탑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임상시험이 스탑된다면 저희 병원에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냥 창피한 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 환자를 피험자를 등록했던 그 환자와의 관계가 다 깨집니다. 나는 단지 동의서 구한 것 뿐인데 라고 하지만 환자는 그거를 알려줄 때는 그 사람은 굉장히 비윤리적인 의사인 것 같은데 나의 주치의로서 자격이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면서 결국 다른 병원으로 다 전원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소리가 생기고요. 문제 사례적인 건 대부분입니다. 저희 병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게 동의 절차에 대한 문제들이 솔직히 같은데 뭐 연구인지 모르게끔 대충 설명해서 나중에 집에 와서 봤더니 연구였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피험자 동의를 구했지만 동의서 교과 안에서 문제된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민사소송까지도 갔습니다. 그리고 동의는 구했지만 뭐 제대로 묻지 못한 진료관계를 이루어졌던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약을 승인받은 동의서와 관계없는 축약된 동의서 받아가지고 문제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의서도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면 또 불편하게 한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한테 가서 또 재동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 경우가 뭐냐면 피험자가 계속 참여에 영향을 줄 만한 정보가 애드되는 동의서는 또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위험성 정보가 더 들어가는데 계속 하실래요?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안 됐을 때 문제가 되고 저희도 이런 경우 때문에 연구가 스탑돼 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 연구자가 계획서에서 이탈되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연구 책임자에 대해서 이제 페널티가 주어지면 연구 책임자의 변은 하나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다. 나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을 뿐이고 나는 그 친구 보러 GCP도 잘 이해하고 연구일도 잘 하라고 했는데 걔가 하는 걸 왜 내가 뒤집어 써야 되냐고 하지만은 연구 책임자는 연구자 중에 대표가 아니고요. 모든 책임을 지고 자기 책임을 일부 권한을 위임해 줍니다. 위임해줬다는 뜻은 그분이 잘하는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 문제했던 모든 케이스보다 연구자분들이 밑에 CRC한테 맡겨놓고 아니면 밑에 레지던트한테 맡겨놓고 나중에 혼내는 거죠. 왜 그것밖에 못했느냐고. 그거밖에 못한 게 아니고 그 피아이사님께서 확인하셨어야죠. 동의서가 제대로 오니까 지금 몇 명이 등록됐나? 10명 됐습니다. 10명 동의서 갖고 와봐. 그 다음에 제대로 다 기입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책임은 피아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연구 책임자의 연구 감독 소홀이 가장 컸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도 보면 연구 책임자가 피험자한테 위해하는 행위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밑에 있는 스태프들의 무지 또는 관리 소홀을 했던 것 때문에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연구진과 전산 아이디 소유하는 것도 많죠. 저희는 ERB 시스템이 배웠는데 ERB 내가 올리겠나? 내가 아이디 패스워드 가져오니까 네가 올려. 그래서 IRB에서 뭐 중요한 지적사항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했는데 PI는 정작 PI는 모르는 거죠. 왜냐면 남한테 그걸 위탁시켜 놓으니까 IRB에서 무슨 경고를 했는지 무슨 제재행위가 하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연구 내려고 봤더니 본인은 1년간 신규과제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무서우니까 혼날까봐 없어서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내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사실은 다 어느 거나 마찬가지로 잘 교육 훈련된 연구진을 갖춰야 됩니다. 심지어 랩에 있는 연구원 시켜다가 동의를 받게 하면 가능할 것 같지만 그거는 동의서 사본함부를 피험자한테 주는 거였어? 그거 모르는 랩 연구원 아마 태반입니다. 또는 PI 사인이 필요한 거였어요? 아니면 뭐 피험자가 좀 불편을 받고 내가 이 대신 써줬는데 뭐 너무 허다합니다. 그래서 잘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원내에 있는 그 연구 관련 지원으로 돈을 받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계속 필요한 IRB 사무실 문의해보시는 것처럼요. 선생님들은 진료의 전문가시잖아요. 연구 절차에서 내가 잘 모르는 게 뭐 아주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아시는 게 더 좋긴 한데 근데 모른다면은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좋겠죠. 괜히 임의로 하시는 거다. 그래서 뭐 IRB 사무실이나 아니면 뭐 임상시험센터, 뭐 통계하시는 교수님 뭐 이런 분들을 다 활용하셔가지고 물어보고서 진행하시는 게 그만큼 리스크를 더 줄이는 길일 것 같습니다. 제가 줄였나 모르겠네요. 한 15분 정도 줄인 것 같은데 어쨌든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메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